일본의 코로나19 확산 현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는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기며 가장 심각했던 1월의 악몽조차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의 언론에서는 도쿄올림픽 개최를 꾸준히 준비 중이며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스가 총리는 바이든과의 회담에서 화이자 백신 공급을 약속받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의 추세를 보면 일본은 화이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전 국민이 코로나19에 걸릴 판입니다.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일본은 또다시 긴급사태 선언을 했습니다. 도쿄도,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등의 4곳인데 지난번의 긴급사태 때에는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음식점과 주점 등의 상점에까지 휴업 요청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태가 더욱 심각한 것을 느꼈는지 대부분의 음식점은 저녁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시켰고 주점은 아예 휴업 명령을 내린 상태이죠. 그런데 이에 따라 도쿄의 밤거리에서는 이상한 풍경이 목격됩니다. 저녁에 음식점에 가지 못하고 술집에서 즐기지 못하는 이들은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 노상음주와 노상취식을 시작한 것인데요. 공원과 계단, 기둥 및 일반 도로가 등 앉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그들만의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소가 여의치 않아 음식점 안에 있을 때보다 더욱 협소한 공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것도 목격되는데요. 도쿄도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매뉴얼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유로 시민들의 임기응변에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심지어 다음날 아침이 되면 시민들이 길거리에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굴러다녀 깨끗한 길거리라는 일본의 자부심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죠. 일반 상점 앞에도 음료캔 등의 쓰레기를 막 버리고 가기 때문에 남에게 민폐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민도 높은 일본이라는 그들만의 자부심도 순식간에 부정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이르자 도쿄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다음 사진은 한밤중 도쿄 번화가의 사진입니다. 모든 가게가 등화관제를 따라 소등되어 길거리가 깜깜한 가운데 오직 대형 스크린 하나만 거리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등장하는 이 전광판에서는 시민 여러분 모두 집에 돌아가 주세요 라는 말이 무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사진은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고 일본 네티즌들은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따로 없다. 너무 기괴한 모습이다. 해외에 퍼져서는 안 돼. 라며 충격적인 감상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진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의 영상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알고 보니 해당 사진은 한 트위터 유저가 만든 합성 사진에 불과했다는 것인데요. 이 사진을 합성한 트위터 유저는 자신이 재미삼아 만든 합성 사진이 기사화까지 되며 인터넷에 빠르게 퍼지자 너무 당황스럽고 웃기다는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선동에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정도로 현재 일본인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는 방증이죠. 실제로 애초에 이 유저가 합성 사진을 만들게 된 원인도 정부의 황당한 조처를 비꼬기 위함이었습니다.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긴급사태 선언을 하며 도쿄의 모든 상점에 불을 끄라는 소등 명령까지 언급했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확산이 한창일 때에는 도쿄도청과 레인보우 브릿지에 빨간색 불을 켜며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알리겠다는 쇼를 하더니 왜 이렇게 불빛에 집착하냐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가게의 문을 마음대로 닫아버리는 것은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지만 불까지 다 끄라는 것은 사실상 공산당이란 다를 게 없다. 정부가 선을 세게 넘은 것이라는 시민들의 불만을 대변하기 위해 해당 합성사진을 만든 것이죠. 절대 해외에 퍼져서는 안 된다는 걱정을 했던 일본 네티즌들의 우려를 좌절시키듯 이 사진은 순식간에 세계 커뮤니티 곳곳으로 퍼지며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도쿄 한복판이 아니라 뉴욕 한복판에 걸린 대형 광고 때문에 일본인들이 발작하게 된 사건도 있습니다. 뉴욕의 상징이라 불리는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는 휘황찬란한 색의 광고가 전광판을 장식하며 사람들이 이목을 끌어 경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다소 단조로운 배경에 오직 글자들만 띄우는 광고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전광판 여러 개를 활용하여 마치 설치 미술을 보는 듯한 이 광고의 내용에는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을 저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역사 왜곡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한국의 한복을 자신들의 전통 복식으로 만들고자 하는 중국에 대해 고려양이라는 역사적 사실로 반격하는 글이었죠. 원나라는 몽고 제국을 전신으로 하여 중국 역사상 최대 영토를 가졌던 전성기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원나라 말기에는 변두리의 작은 나라였던 고려에게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속자치통감, 경신외사 등 중국의 고서에 따르면 이 당시 원나라에서는 고려의 미인을 동경하여 고려의 의복, 신발과 모자, 기물 등 모든 부문에서 고려를 모방한 것이 유행하였습니다. 마치 현재 한국의 케이팝이 유행하며 중국과 일본 이외 많은 국가들의 청소년들이 한국의 트렌드를 따라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이죠. 원나라의 뒤를 이었던 명나라에서는 건국 초기까지 고려양이 성행하자 이것은 원래 중국의 풍습이 아니다며 고려양을 엄밀히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었는데요. 몇 남지 않아 소중한 자신들의 고서에도 중국의 복식이 한반도의 영향을 받았음을 대놓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애써 무시하고 이 악물며 한국은 중국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중국인들에게 팩트 폭격을 날리기 위해 라카이 코리아는 뉴욕 타임스퀘어에 이 광고 영상을 게재한 것입니다. 공개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일본인들은 왜 분노한 것일까요? 다음은 한복 논쟁이 한창 시작되었을 때 중국의 웨이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그림입니다. 한국인이 중국인을 보며 지금 입고 있는 예쁜 옷은 우리한테서 빼앗은 거지 라는 말을 침을 흘리면서 하고 있고, 이를 들은 중국인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무시할 뿐인 모습입니다. 또한 뒤에 있는 일본인은 옷부터 제대로 입어라는 일침을 날리기도 하는데요. 이 그림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전통 복식은 젖가슴을 내놓은 옷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드디어 중국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기뻐했습니다. 또한 그림 속 일본인은 기모노를 입고 있음으로써 한국과 다르게 일본은 중국과 별개의 고유문화라는 사실을 중국에게 인정받았다며 기뻐했죠. 아무리 만물 일본 유래서를 주장하는 일본이라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녔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동아시아 넘버2를 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한국에게만큼은 뒤처지기 싫었던 일본인들은 항상 한국의 역사를 폄훼하며 한국의 모든 문물은 중국에서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갔다는 어이없는 이론을 강력하게 주장하죠. 하지만 알고 보니 중국의 고서에서도 중국의 복식이 한반도에 영향을 받았다는 게 고려양을 통해 증명되자 일본인들의 논리에는 큰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려양이 기록된 중국의 고서마저도 한국인들이 조작한 문서라며 최후의 발악을 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실을 부정하려는 중국과 일본의 노력이 무색하게 세계 외신들은 이날의 광고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춥니다. 몇몇 언론에서는 팩트 검증을 한다며 실제 중국 고서에 기록된 내용을 직접 영어로 번역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오만해지는 중국의 행태에 한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반격을 날렸으며 중국에게 피해를 입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설명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상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이순신 장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일본에 대항하여 대승을 거두었던 7년의 기록을 500년이 지난 지금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된 이순신 장군의 난종일기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기남, 귀선 돌격장, 노비 김말손, 홍윤세, 장수, 박계춘, 정춘, 조원부, 김현우, 각 해전의 기록마다 마지막 장에는 꼭 전장에 참여했던 모든 병사의 이름이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벼슬을 지닌 장군에서부터 종살이를 하던 머슴까지 이순신 장군은 차별 없이 그들의 이름을 자신의 일기에 적었습니다. 정작 이순신 장군 본인의 전공은 따로 적지도 않았으면서 말이죠. 이순신 장군은 그들의 전공을 일일이 다 기록하여 임금에게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당시 모든 백성을 아껴했던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정작 선조로부터 버림받아 일개 장수에 불과했던 그가 애민사상으로 백성들을 보살핀 것입니다. 지난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의 탄신일이었기에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일본 네티즌들이 커뮤니티에 해당 사실을 공유하고 있고, 유저들은 구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에게 또다시 감격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행보를 그대로 따라하는 한국의 기업이 있어 네티즌들의 열렬한 환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본디 영리기업으로서 상품을 팔아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설립된 집단에 불과하죠. 그런데 얼마 전 올라온 한 상품 페이지에는 상품에 대한 설명보다 훨씬 긴 길이로 한국인들의 이름이 정리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라카이 코리아와 뜻을 함께하여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항하기 위해 십시일반 기부금을 모았던 한국인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애국 브랜드로 흔히 알려져 있는 라카이 코리아는 믿기지 않게도 최근 국제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가 독도를 후원하며 출시한 독도 신발을 국민 MC 유재석과 아이돌 강다니엘이 신고 나오자 일본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위안부, 우키시마오, 조선인 동물원 등 일본이 감추고자 하는 역사적 진실을 자꾸만 파헤치니 일본인들의 수많은 악플을 남기기 시작했고 해당 회사에 연락하여 협박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실제로 이 문제를 다뤘던 일본의 글은 대형 커뮤니티에서 올해의 화제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치부를 제대로 건드렸다는 것이겠는데요. 라카이 코리아는 저격 대상의 범위를 일본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뉴욕타임스퀘어에 몇 차례고 대형 광고를 걸어가며 한복은 자랑스러운 한국의 전통 복식이다 천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거대 국가를 적으로 두게 되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크게 발작하며 협동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업을 헐뜯고 불매운동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을 헐뜯고 성적인 희롱을 하는 것인데요. 참다 못한 라카이 코리아는 또다시 총대를 메고 양국의 악성 네티즌들을 향한 소송을 진행하겠다 선언하였습니다. 물론 수많은 악플이 존재하는 인터넷상 같은 나라 안에서도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국제적으로 범위를 넓히면 더 힘든 싸움이 되겠죠. 수년,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하지만 라카이 코리아는 단순히 그들에게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싸움을 국제적인 자치로 남김으로써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치졸한 국가인지 알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적에 감동한 한국의 네티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기업을 돕고 싶다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라카이 코리아에서는 오직 국제소송만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하게 된 것이고 이를 후원하는 한국인들의 이름을 상품 페이지에 일일이 나열하게 된 것입니다. 웨이 침략에 대항한 것이 이순신 장군 혼자가 아닌 조선의 백성 모두였던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중국과 일본의 오만방자한 횡포에 합심하여 대항한다는 숭고한 뜻을 알리고자 합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여태까지 기획해온 모든 상품에 태극기 디자인을 새겨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니온잭, 미국의 성조기, 심지어 일본의 전범기마저 세계의 수많은 제품들의 디자인적 요소로 쓰이는 것에 반해 한국의 태극기는 촌스럽다는 인식이 강한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 라카이 코리아는 한국적인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리고 싶다며 모든 제품에 한국의 상징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번 캠페인에도 역시 한국의 상징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다양한 제품이 담겨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나눠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수익금의 일부를 국제소송 비용에 사용하기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그들의 행보에 참여할 것이라 기대됩니다.